1차 방정식이라는 내용을 공부할 건데 그 내용에 공부하기 앞서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공부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1차식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1차인 식들이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보고 1차식이라고 했었고, 얘를 간단히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동량끼리 계산도 했었지. 얘를 계산한다 생각을 해보면은 2x랑 4x랑 더해져서 6x, 3이랑 5가 더해져서 플러스 8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인데 대충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알아야 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식이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등호가 있는 식을 보고 등식이라고 합니다. 등호가 있기만 하면은 어떤 식이든 다 등식이 될 텐데, 예를 들어 보면은 3은 1 더하기 2, 얘도 등호라는 기호가 있으니까 등식이 될 것이고, 3은 4, 틀렸지만 등호가 있기 때문에 얘도 등식이 되기는 합니다. A는 B, 등호가 있으니까 얘도 등식이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등식이라는 것은 등호가 있기만 하면은 걔들을 보고 다 등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방정식이라는 거야. 방정식이 뭘까? 방정식은 문자가 있는 식을 보고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정의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문자에 따라서 문자의 값에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보고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문자가 있는 등식이기만 하면은 전부 다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2x 플러스 1은 0, 문자가 있고 등호가 있으니까 문자가 있는 등식, 방정식이 되겠죠. ab 플러스 c는 0, 문자가 있고 등호가 있으니까 얘는 방정식이 되겠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개념을 토대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사실 알아볼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등식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등식의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등식이면은 무조건 성립하는 성질을 보고 등식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a는 b라고 했었을 때 양변에다가 똑같은 숫자인 c를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누어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고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a, b에다가 똑같이 c를 더해도 등호가 성립을 하고, a, b에다가 c를 빼도 등호가 성립을 하고, c를 곱해도 등호가 성립을 하고, c를 나누어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이러한 성질을 보고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때 c가 0이면 안 됩니다. 나눌 때만큼은 c가 0이면 안 돼. 왜냐면은 0으로 나눈다는 개념은 수학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0을 나누는 개념 빼고는 c를 더할 때, c를 뺄 때, c를 곱할 때, c를 나눌 때 언제나 등호가 성립을 한다. 얘를 보고 등식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차 방정식을 공부하기 위한 세 가지 정보들을 좀 알아두었습니다. 등호가 있는 식, 등식, 문자가 있는 등식, 방정식, 등식의 성질,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이걸 토대로 1차 방정식이라고 공부를 할 건데, 그럼 1차 방정식이 뭘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등식의 성질 중에서 더하기 c를 한다거나 빼기 c를 했을 때 항이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 항이라고 불리우는 게 있단 말이야. 여기에 a 플러스 b는 c라는 하나의 등식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양변에 b를 빼버리면 a는 c 마이너스 b 이런 모습이 되겠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 건데, 다르게 한번 봐보니까 b가 이동한 것처럼 보이네. b라는 항이 이동을 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이항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변에 a를 뺀다라고 생각하면은 0은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a라는 항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를 보고 이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이항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건데, 학생들이 간혹 이항이라는 것을 등호를 기준으로 이동했을 때 마이너스 부가 붙는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간 사람이 있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등식의 성질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이항이라는 공식이 아니라 등식의 성질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양변에서 b를 빼는 거나 이항을 하는 거나 같은 표현이다. 사실은 같은 의미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세 가지 정보들을 구했습니다. 등호가 있는 식, 등식, 문자가 있는 등식, 방정식, 등식의 성질,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공부했고, c를 더하거나 c를 빼는 것은 이항이라는 것으로도 불리울 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풀 건데, 그럼 1차 방정식이란 게 뭘까?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x에 대한 1차식은 0, 이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다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3x 플러스 1, 얘는 x에 대한 1차식은 0, 이런 꼴로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1차 방정식이 맞고,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1차 방정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x가 사실 생략이 되겠죠. x가 사실 계산이 돼서 생략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차 방정식이 아니게 됩니다. 얘는 x의 제곱이 있으니까 1차 방정식이 아니겠다, 2차 방정식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x의 제곱을 이항을 해가지고 또는 양변에 x의 제곱을 빼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x 플러스 3은 0, 이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는 1차 방정식이 맞게 됩니다. 1차 방정식이 뭔지는 알았고, 그럼 1차 방정식이 왜 나왔냐? 1차 방정식을 굳이 공부해야 되는 의의에 대해서 잠깐 잡담을 하면은, 우리는 초등학교 때 간단한 문제를 여러 번 풀었습니다. 딸기가 40개 있는데 우리가 4명이야. 똑같은 개수로 나눠 먹었다라고 하면은 한 명당 먹을 수 있는 딸기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런 문제. 정사각형의 둘레가 32cm일 때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일까? 이런 문제. 이 정도 문제들은 너희가 똑똑했기
때문에 굳이 식을 쓰지 않더라도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미지수를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풀 수가 있었겠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머리가 똑똑해도 바로 암산하기 힘든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 문제들이 딱 눈앞에 나타났을 때 포기를 해야겠어? 아니겠지. 어떻게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등식이랑 방정식은 그냥 이름이니까 잊어버려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등식의 성질은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징검다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징검다리들이 나중에 나오긴 할 텐데 이런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단계다. 그러기 위한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설명했고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개념이 뭔지를 알려줄 건데 1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이걸 만족하는 해, 근, 답, 성립하는 x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그 구하는 과정에 여기서 공부했던 등식의 성질이 사용이 됩니다. 1차 방정식은 단어에 대한 내용이고 1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푸는 행동이기 때문에 딱히 알려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예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답을 구해내는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1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여기서 공부했던 등식의 성질을 사용해가지고 x의 값을 구하는 과정, 구하는 것을 보고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x 플러스 3은 2라는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왼쪽을 좌변,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3을 해보겠습니다. 등식의 성질에서 똑같은 c의 값을 빼는 거랑 같은 행동이죠. 양변에 3을 빼면은 여기는 3은 없어지게 되고 이 뒤에 마이너스 3이 생기게 되는데 이 모습이 항이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항이라고도 불리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걸 보고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말로는 해, 근, 성립하는 값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너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문제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때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2x 플러스 3은 9라는 1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여라 1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은 양변에 3을 빼서 2x는 6으로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는 x의 값을 구하기 위함이니까 양변에 2로 나누어서 x의 값은 3이다 라는 식을 만들어내면은 얘가 1차 방정식의 해, 근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1차 방정식들이 있을 테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차례차례 풀어나가다 보면은 모든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공부한 내용을 잊지 않으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다 풀어나가면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1차 방정식 그리고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간단한 계수에 대한 문제만 풀었었고 복잡한 계수에 대한 문제는 계수가 소수면은 10, 100,000을 곱해가지고 정수로 바꾸고 계수가 분수면은 최소 공배수를 곱해가지고 정수로 바꾼 다음에 간단한 계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연습이 축적이 되어서 중상과정 또는 고등과정에서 공부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며 제 영상이 공부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재밌고 명확한 설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빠이!